네, 오늘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지만 5차 촛불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지금 현재 촛불 집회 상황과 청와대와 이 정치권 움직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후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눈이 그친 걸로 보이는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전국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원래 오늘은 200만 명까지 예측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최 측 주산 20만, 경찰 주산 5만 명. 아무래도 날씨가 좀 굳다 보니까 좀 덜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의 의미가 그렇다고 뭐 적은 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다음 주면 알다시피 국정조사에다 탄핵 심판 또 뭐 특검 뭐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되기 전주 이런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더군다나 3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서 다 같이 집회를 또 8시인가 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는 이제 야권도 시기적으로 이제 과거 1, 2, 3차보다는 오늘 집회가 다음 주에 이제 탄핵 정국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좀 이렇게 집회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오늘 저도 쭉 집회하는 것을 보니까요. 우선 표정들이 첫눈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대체로 좀 밝고 여유가 있고 또 음률도 빠르고 이런 부분이라서 오늘은 실제로 청와대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난번보다 더 포괄적으로 또 에워싸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아주 그 영역도 넓어서 아주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8시 정도 되면 아마 최고조로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화면 속에 보시듯이 우비를 입고 또 우산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법원이 청와대와 약 200m 떨어진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을 했습니다. 단시간을 5시 반까지로 제한을 했는데요. 거세질 것을 우려한 걸까요? 왜냐하면 5시 반 이후에는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 또 불순 세력들이 껴가지고 평화적인 집회를 훼손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법원도 고민을 하고 또 경찰도 간곡하게 그 이상은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 뜻이 있고 사실 법원이 이번에 그 200m 직전까지 청운동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허용할 때는 지금까지 이제 집회가 평화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평화적인 집회를 해가지고 큰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에 허용을 한 건데 어둠이 있으면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그렇게 좀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드리지만 벌써 5주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청와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해명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해명이 오히려 더 의혹을 키우는 또 갈수록 더 많은 사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법률적 위반 또 그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미 이 정당성의 위기가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여론조사상에서도 한 5% 지지선이 또 4%까지 더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오늘 29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고 야당은 다음 주 초에는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3차 대국민 담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검찰이 요청한 대면 조사는 지금 안 이루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준비가 없이 아마 응했다가는 청와대 판단은 제3자 뇌물공여죄 쪽으로 이렇게 하나 좀 확실한 그런 제목이 추가돼서 탄핵 사유가 더 명확하게 되면서 탄핵 정국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청와대에서 하기 때문에 대면 조사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담화를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계속 안 도와주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5%대로 이중가에 있다가 지금 4%대로 내려오고 거의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 정답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탄핵이 시작되는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이런 전국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또 죄송하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심판을 받겠다 이 정도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야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적으로 헌법 절차가 정해진 그런 법적 심판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모든 걸 좀 수용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모든 수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윤영아 변호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유영아 변호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그 심리 상태는 많은 뭐 정신 분석학자도 얘기한 것처럼 억울하다, 또 분노하고 있고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담화는 매우 공격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몰고 가고 있냐. 나는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물론 옆에 최순실이라는 채권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난 좋은 뜻에서 나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결과적으로는 헌재를 통해서 다투자. 그게 합법적인 길이다. 이렇게 논의를. 그렇다면 더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이제는 뭐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전술을 짜가기 간다보다는 끝까지 버티기로 간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아마 거의 뭐 예상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조금 더 공격적인 대국민 담화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두 분께서 박 대통령 지지율 얘기가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5%에서 더 떨어져서 이제 4%까지 떨어졌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5%나 4%나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정말로 부정적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은 거죠. 법적인 절차에서 이제 헌재에서 심판할 때 과연 어떠한 새로운 돌발 변수가 나와가지고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아무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버티기 전략으로 가면서 또 대통령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당도 있고 또 매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국정을 현재는 책임지고 있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된 여권의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전략도 있지 않겠어요? 여권도 지금 뭐 지리멸멸하고 지금 뭐 분화되는 거죠. 뭐 지금 분단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율로만 보면 국민의당보다 뒤진 이 제3당이 됐는데 새누리당 내홍도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거의 세 가지로 나누어졌죠. 탈당한 분, 지키겠다는 분, 절충해서 이렇게 당에서 혁신을 하겠다는 이 세 분인데 갈수록 내분이 격화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의화 전 의장과 손학규 민주당 고문이 만남으로서 제3지대의 가능성이 조금 열어가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그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과 이 정부를 잘 못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같은 어떤 참여의 어떤 반성 통해서 해체를 하고 거듭나겠다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고 스스로 뭐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하는 식의 어떤 부분은 국민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국민의당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로 가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분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약 60명 정도만 참석하면서 사실상 분당 상태나 다름없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앞날은 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뭐 거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또 탈당을 이미 2명이 했잖아요. 중진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했고 또 앞으로 탈당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10명까지는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탈당을 할 줄 알았는데 남아서 지금 자꾸 뭐 탄핵을 추진하고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탄핵 정국에서 또 새로운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판단의 여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친박과 비박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그런 논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들로서 좀 부끄러운 그런
사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하고는 동떨어진 논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당 지지율을 국민의당보다도 지금 더 떨어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오늘 국민들 앞에서 자꾸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싸울 바에는 정체성과 뜻이 안 맞으면 차라리 분당을 해라. 네. 자기 정치 철학과 신념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치를 하는 게 정당인데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셈법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당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보수를 할 사람은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어가지고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보수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중도 성향의 그런 정치인들은 나가서 또 제3지대에서 그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왜 지금처럼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면서 불안한 농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기회를 그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색깔에 따라서 정치판이 다시 새로운 판을 짜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정당 정치가 될 수 없잖아요. 네. 또 국민들 속이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는 이 기회에 과감하게 좀 청산을 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뭐 조금 더 과감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요. 그렇다면 이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40명까지 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비박계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박하고 대책점에 서 있는 그리고 다른 정치 전략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헌에 대한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 위주로 이렇게 40명 정도 네.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상은 지금 가기가 쉽지 않게 그래도 여당이고 한때 한수법을 먹은 그 식구들이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이렇게 발의되고 야당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떻게 여당에서 뭐 그 이상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드는 거죠. 네. 예, 이럴 때일수록 사실 야권이 힘을 합쳐서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추미애 대표는 연일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있고 또 박정우 위원장은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며 언행 자제를 촉구했는데 사실 주도권 싸움에만 좀 매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뭐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악마의 손으로 잡자라고 하는 것은 흥모병련이죠. 지금 탄핵을 좀 힘있게 가결하는 40명, 50명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같이 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탄핵 가결하는 것이 현재 당면 과제인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예. 부역자 이런 발언을 굉장히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말해 자극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탄핵의 그 12월 2일, 3일이 될지 9일이 될지 모르는 예. 이 상황에서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 전 대표가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새누리당 예. 무조건 공격할 때가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 전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 해보면요, 이 개헌론에 있어서도 야권에서 이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개헌론에 선을 긋는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뭐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헌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세력들은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 빨리 대선을 치르는 것이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실리적인 판단이 가장 큰 거겠죠. 네. 그 외의 사람들은 현재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판을 흔들어서 제3지대를 키워서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금 기회를 갖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또 김무성 씨도 그래서 또 밖에 개헌론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개헌은 제가 누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의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오고 이 정도의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 사례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뭐 최순실 케이스도 뭐 최근 케이스 이러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뭐 하자 말자 그럴 사안도 아니고 이건 국가의 시스템을 이런 상태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략적인 이득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역사의 입장에서 반드시 고쳐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어떻게 견제하고 수술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셈법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국가가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말이죠. 국민이 이렇게 화가 나서 이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이 뭐 누가 이걸 뭐 선호하고 안 선호하고 자신들이 뭐 정치적인 입지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시킨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서 좀 21세기 대한민국이 등치에 맞는 옷을 좀 만들어 입는 것이 맞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역사가 원하는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미래리 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친박 친문 세력을 빼고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본인이 이제 그 대권을 포기하고 마치 이제 당내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그 당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나 자세를 낮춘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개헌을 통해서 사실은 다음 총선을 나갈 경우에 내각제가 될 경우에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순수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뭐 대권 구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최근 급부상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안철수 의원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이렇게 지지율 급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난 민심을 지금 타고 올라가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보수 포퓰리즘을 좀 타고 올라갔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뭐 시원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과 질서를 다소 파괴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의 그런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인 노선이라든지 그런 언어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일정 부분은 좀 갖고 가고 있다. 그분이 뭐 제가 알기로는 정규 교육을 받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런 환경에서 좀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사물을 분석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알다시피 중앙대 법학과를 나오고 사법시험 통과된 다음에는 정기적인 법조인 생활보다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의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 약자들 틈에서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언어 사용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뭐 11점 어느 여론조사는 6%까지 나와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그런 흐름들이 커지고 이성과 그런 합리성보다는 감정과 어떤 예를 들면 좀 과격한 해법을 통해 가지고 뭘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증도 보이고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이거는 이 지지율은 오래 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는 향후 대권 구도를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 글쎄 지금 뭐 향후 대권 구도가 사실은 여당 쪽에서는 물론 이제 뭐 황교안 총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겠습니다만 그 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보면 야권 쪽에서의 흐름인데 제일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30% 이상의 어떤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호남에서 전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아주 결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 같은 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이 단순히 거품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차츰차츰 오히려 더 10%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그러질 수 있겠느냐.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리셋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항상 큰 변혁은 변방으로부터 온다라고 봤을 때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이분 경력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나오고 바로 대학교 나왔다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의 서울대학 나오고 뭐 어떤 의사였고 뭐 좋은 기업이 있다는 부분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선 구도가 굉장히 격동적일 것이다. 다만 굉장히 짧게 빠른 시간 내에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누가 이롭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청와대까지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과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